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편스토랑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을 얘기하라 그러면 류수영 씨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찬원 씨는 최근에 조인해서 늦게 출발을 했지만 중심축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류수영 씨 또한 편스토랑의 핵심 셰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수영 씨 다 갖춰졌죠. 배우 스타입니다. 매력 있죠. 외모 수려하죠. 피지컬 좋지요. 요리를 하는데 건성건성 모양내기식 요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식자재, 또 요리에 대한 시간까지, 순서까지 정확하게 과학적 요리를 하면서도 간단해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생활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진 데다 애교까지 있습니다. 박하선 씨는 무슨 복에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사나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기자야 아니면 당신은 요리사야 라고 물음을 받죠. 그래서 요리는 어남선생, 부캐, 본캐는 배우 유수영. 근데 요즘은 역할이 바뀌어서 본캐가 어남선생, 부캐가 유수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식가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만화가인 허영만 선생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허영만 선생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식객이라는 드라마로부터 출발이 되죠. 식객이라는 만화를 드라마화하면서 허영만 작가의 이름이 우리 귀에 와서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밥 기행인가요? 맛집 기행인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만큼 TV조선에서 지금 오래되고 있는데 백반기행이죠. 무려 백반기행을 위해서 900곳을 다녔다고 합니다. 한 회당 보통 2-3개 음식점을 탐방을 하기 때문에 900여 곳의 맛집을 다녔다고 합니다. 전국 맛집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맛집 음식이 다 맛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맛이 없어도 맛없다는 얘기를 직설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돌려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된장에서 어머님 얼굴이 떠오른다는 등 둘러대기를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맛이 있어도 그렇게 무슨 요사스럽게 맛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맛있네, 괜찮네, 맛있다, 요 정도. 요즘 이 맛 표현에 아주 저는 진절머리가 납니다. 맛있어서 그런지 그것이 왜 그렇게 저는 방송에서 그렇게 오버를 하는 예능을 하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편스토랑도 예능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수선스럽게, 야단스럽게, 요사스럽게 맛평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아무리 예능이라도 무게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벼워서 이렇게 정서를 가볍게 만드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게 있게 중량감을 가지고 허영만 선생이 나오셔서 맛 표현은 이 정도 하면 돼 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수영 씨, 허영만 씨는 누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 본인들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력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니까 야단스럽게 할 필요 없죠. 물론 류수영 씨가 잔망 끼는 부리지만 재미있게 본인이 너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 잘난 척하는 모습을 좀 감하기 위해서 하는 잔망 끼는 오히려 바람직한 거죠. 그렇지 않고 음식이 맛있다, 못 먹다 죽은 귀신이 들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전 아주 좀
그 좀 나쁜 말로 표현해서 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 너무 먹는 거에 집착하고 너무 맛 표현에 집착하고 아이디어 빈곤이 가져오는 결과물들이지요. 허영만 씨는 집을 찾아가면서도 혼자 중얼거립니다. 뭐 어남 선생이라나 뭐라나 뭐 배우 이름은 류수영인데 왜 이렇게 이름을 2개 가진 사람들은 난 신뢰가 안 가. 왠지 사자 같아. 이런 말을 중얼중얼하고 가지 않습니까? 저도 허영만 선생 여기에 동의합니다. 허영만 선생과 류수영 씨는 진짜 매력 있는 사나이다. 매력이 젊은 사나이들에게만 붙여주는 수식어가 아니라 나이를 먹든 젊든 자기 영역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거기에 성실하면서 사회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 세계를 꾸준히 가져가는 것. 이것이 매력이죠. 사회와 영합하지 않는 것. 자기 중심 세계에 충실한 것. 이것이 매력 아닐까요? 그것이 가치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것이 유행을 타지 않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그것이 자기 신념이 있는 생활 아닐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매력에 빠집니다. 유수영 씨가 이날 반찬으로 준비한 것은 야단스럽지 않습니다. 5첩반상, 9첩반상 아닙니다. 손님이 오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널어놓는 그런 상차림 아닙니다. 간단하게 녹두죽, 아무것도 안 넣고 소금으로만 간한 녹두죽, 조미료는 전부 아웃, 재료만의 그 순수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삼삼하게 만드는 요리의 컨셉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 녹두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은갈치도 먹음직하게 토막을 크게 쳐서 3손가락 넓이 갈치, 5손가락 넓이 갈치가 있는데 갈치는 두께가 크고 사이즈가 클수록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지죠. 비싼 갈치를 산 것 같습니다. 5손가락만큼 두께의 갈치를 토막을 크게 해서 겉에 소금을 뿌려서 그 소금이 살아있는, 소금이 스며들지 않고 소금이 그대로 살아있는 갈치의 맛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시조개 된장국. 모시조개는 고급 조개죠. 평상시에 잘 모시조개를 못 사게 됩니다. 들었다 놨다 하게 되죠. 저는 무엇보다 바싹 불고기는 저는 고기 중에 유일하게 소고기만 먹습니다. 그것도 살.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먹는 게 구운 갈비와 불고기를 먹습니다. 찜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불에 구운 고기를 먹어서 이 바싹 불고기는 제가 꼭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불고기 양념에 식초하고 굴소스를 넣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군요. 그리고 고기를 열심히 치대는 거,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구울 때 바짝 오그라들지 않기 위해서 그 기름 종이를 펴서 굽는 것, 이런 것이 저는 유수영 씨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요리하는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덕 무침, 더덕을 뭐 방맹이로 요란스럽게 두들기지도 않고 그릇에 공기에 밑창을 이용해서 두들기는 그러한 요령, 요령, 그리고 양념을 하면서도 그 더덕의 양념이 아주 잘 배으라고 쪼물쪼물하는 그 손놀림, 많은 경험과 노력에서 나오는 솜씨죠. 그리고 삼겹살, 저는 찜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삼겹살 찜? 물 없이 찌는 찜. 색깔이 정말 먹음직스럽게 나오네요. 어쨌든 이렇게 오첩반상을 균형을 잘 맞춰서 생선과 고기, 또 더덕무침, 야채 이런 것을 균형을 잘 맞춰서 했고 100점 만점 받았습니다. 까탈스러운 허영만 선생의 입맛을 쫙 맞췄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식가
허영만 씨 입맛을 사로잡은 유수영 씨와 그 맛에 보탬도 뺨도 없이 그대로 표현하는 허영만 선생. 허영만 선생 워낙 판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돈을 얼마나 버냐고 물어보니까 증권에서 다 말아먹고 건물 2개 남았다 그럽니다. 건물도 크기 나름이겠죠. 그렇지만 뭐 허영만 선생 성품으로 봐서 그렇게 뭐 큰 빌딩을 갖고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어쨌든 저는 허영만 선생의 그 안경 패션이 늘 눈에 들어옵니다. 멋쟁입니다. 허영만 선생은. 입도 멋쟁이, 외모도 표시 안 나게 꾸안꾸 멋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력 있게 두 남자 지켜봤습니다.